삶의 이야기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까지 더한 색다른 인터뷰. 백성문의 록카페. 네, 록카페 오늘의 주인공은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아유, 제가 지금 저희도 지금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교통사고는 워낙 누구나 경험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난감해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네.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정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통사고 전문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그동안 교통사고 재판 얼마나 많이 맡으셨어요? 이제 교통사고라 그러면 또 가해자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네, 그렇죠. 저는 피해자 위주로 진행해 왔었고요. 네. 지금 또 피해자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사건 추려 보니까 네. 재판한 거 이제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것만 보면 290건 정도 진행했었고 290건이요. 예. 종이소송 예전에는 과거에 종이로도 그렇죠. 했었습니다. 그때 한 50건 정도 합쳐서 340건 정도 진행했었고요. 또 보험사에서는 재판 진행 전에 네. 소장 받기 싫어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경우까지 합치면 대략 한 700건 정도 진행했었습니다. 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피해자 사건만 진행한 건 아니고 뭐 가해자의 억울한 사건이 있다면 네. 교통사고 가해자 사건도 진행합니다. 그러면 어떤 계기로 이 교통사고 전문을 하게 되신 거예요? 예, 뭐 사실 처음에는 뭐 변호사 할 때 어떤 분야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처음에 고용 변호사 할 때는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다 해야 되고. 그럼요. 그 그때는 중- 하라는 대로 예, 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그 중에 한 건이 교통사고를 진행하게 됐었는데 뭐 네. 한 건이 아니죠. 뭐 여러 건 하다 보니까. 근데 교통사고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한쪽이고 한쪽이 지고 그래서 한쪽한테 불이익 간다 이런 사건은 아니에요. 또 뭐 그럼 보통 어떻죠? 보통은 이제 보험사로부터 충분한 보상금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방으로부터 원한 살 일도 없고요. 네. 또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뭐 의뢰인이 분명히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변호를 해야 될 때도 있는데 네, 그렇죠. 교통사고 피해자 사건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고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충분한 보상받는 것이라서 정말 저한테는 딱 맞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쭉 진행하게 됐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제 생계가 힘들고 그러면 또 일반 사건 또 맞긴 맞습니다.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진짜 그 수많은 교통사고 사건들 분석을 하셨을 텐데요. 예. 그래서 이건 청취자분들을 대신해 제가 꼭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예. 교통 전문 변호사가 이제 운전할 때는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 쓰세요? 예, 뭐 다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제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면 일단 뭐 누구나 다 중시하는 신호등, 네. 신호등 무조건 지키고요. 그 다음에는 선행하는 차량들의 브레이크등, 네. 비상전멸등, 그리고 레카차 네. 이런 게 보이면 일단 저는 속도 줄입니다. 예, 블랙박스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항상 그 근방에는 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차에서 브레이크 등이 뭐 이게 뭐 켜지거나 하게 되면 네. 그냥 뒤에서 다 같이 동시에 네. 서행을 해주는 거. 보통 다른 분들은 뭐지 이러다가 사고 나거든요. 네, 그렇죠. 속도 그냥 줄이면 같이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앞차가 줄이면 나도 줄이고. 예. 하긴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 잘 안 지키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게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요. 이제 제일 항상 이제 불만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 차가 다 잘못했는데 이게 내 과실도 있지? 그러니까 교통사고는 보면 100대 0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죠? 과실 비율이. 근데 어때요? 이게 보통 일반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분도 꽤 많을 것 같은데. 네, 보면 100대 0 사실 진짜 억울한데 네. 과거에는 그게 더 심했어요. 그나마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고 난 뒤에부터 그 전과 후로 따진다면 그 전에는 하다못해 보험사는 뭐 네. 바퀴가 굴러가면 100대 0이 없다. 이게 거의 바퀴가 뭐 굴러가면 100대 0이 없다. 와. 뭐 속담처럼 말 나올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블랙박스 영상으로 네. 뭐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영상이 있으니까. 그래도 보험사에서는 그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는 뭐 하다못해 뭐 특히 과거에는 뭐 신호 위반이나 네. 뭐 중앙선 침범 같은 명확한 사건 아니면 100대 0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블랙박스 영상 보면 누구나 예상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었던 사고면 네. 도로교통법 위반 안 해도 가해자가 아무런 위반을 안 해도 100대 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하고 좀 달라졌네요. 예, 블랙박스 영상이 나오고 난 뒤에부터는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어찌 보면 과거의 교통사고와 지금의 교통사고의 이 배상 문제에서 가장
이제 주요하게 달라진 건 이제 블랙박스 영상의 확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과실 비율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생겼죠. 아, 그럼 블랙박스는 꼭 달아야겠네요. 예. 네, 블랙박스 안 다는 분들도 가끔 있던데, 그 웬만하면 거의 다 있던데, 예. 그러니까 블랙박스는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서 나중에 본인이 억울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일 변호사님이 아까 그 교통사고 처리했던 건수를 들어보니까 대략 한 700~800건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럼 그 중에서 예. 제일 인상적으로 이제 기억에 남는 사건 뭐가 있을까요? 아,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제 자랑 같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자랑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은 자랑하라고, 예. 자랑하라고 지금 나오신 거예요. 사실 그래도 제가 보람을 느낀 사건 위주로 먼저 이야기 드린다면 네네. 한 분은 그 자동차 전용 도로에 사고 난 사건을 목격하고 택시에서 내려서 네. 구하려고 하다가 네. 뒷차에 충격한 사건인데요. 이걸 아이고. 소송으로 진행했었는데 판사님이 하시는 말이 무단횡단이다. 동기가 떠나가지고 선한행위든지 뭐 도둑질을 하려든지 이걸 떠나가지고 네네. 과실 50% 이상이 나올 것 같은데 치료받은 비용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오히려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저희 의뢰인분이 거기에 네. 야간에 사람 구하러 가시는 분이 성격이 보통 아니에요. 자기 그렇죠, 합의금, 그렇죠. 예, 자기 합의금 안 준다고 보험사까지 쳐들어가서 네. 항의하신 분인데, 네. 아이고 이제는 저한테 항의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어떡하지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네. 그분을 제가 의상자로 만들어 드렸어요. 의상자요? 예, 예, 의상자라는 것이 이제 위급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네. 자기 신체에 상해를 입는 경우 의상자라 그러고 네, 사망하신 분은 의사자라 그래요. 아,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과실을 떠나가지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이거는 예. 그냥 무단횡단이니까 동기를 떠나서 이거는 사실 과실 비율을 따져서는 다 못 받을 것들을 예. 의상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의상자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상자 신청이라는 것입니다. 간헐간청에 네. 의상자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고 사실 관계는 다 정리가 됐으니까 네네. 이제 소송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자료 그대로 똑같이 이제 의상자에 해당된다. 이제 허가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서 그 인정받았고요. 또 1심 판사님이 처음에는 50%로 인정을 하셨는데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판사님 생각이 바뀌셨어요. 보통 판사님이 과실 비율에 대해서 잘 안 바꾸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과실 비율은 같이 판다이다. 나는 그렇게밖에 못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판결문에 30%를 봐주셨어요. 그래도 저희 의뢰인분은 나 이거 인정 못한다. 대법원까지 간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사람을 네. 구하려고 한 건데. 그래서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또 15%까지 깎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까지는 안 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참 네. 잘 마무리했던 사건이 있고요. 뭐 또 그 다음에 또 본다면 네. 사건들이 워낙 많은데 네.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네. 예. 오늘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또 한 사건은 네. 이제 형사재판에서 무죄 사건이 났습니다. 사실은 이제 익명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고 네, 그 뺑소니 쓰러진 사고. 사람을 1차랑 2차랑이 역과했어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저기 네. 안타까운 여배우 사건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올란도 올란도 차량이 뺑소니를 당하고 피해자가 있는 걸 그 뒤에 차들이 이제 또 충격을 해가지고 예, 이제 예. 그 피해자가 사망했던 사건인가 예, 보네요. 그 사건과 유사한데 네. 이제 형사재판에서는 뭐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미 뺑소니 당한 차량에게 피해자. 쓰러진 그 사망자인지 네. 사는 사람인지 아, 알 수 그렇죠. 없다라고 해서 네. 무죄 판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1차랑 2차랑 뺑소니 차량은 도망갔고 못 잡고요. 그 1차랑 2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민사소송 진행했는데 네. 보험사는 무죄 판결을 들고 그렇죠. 우린 책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 쪽에 그 대리를 맡으신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이 사망한 그 예. 유가족들이겠네요. 그러니까 뺑소니는 사라졌고 없죠. 그 뒤에 또 두 대 차가 또 충돌을 했는데 예. 이 두 차량에 대한 형사 사건이 무죄가 나왔으니까 예. 보험사는 보험금 못 주겠다 이런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무죄 판결 받았으니까 민사재판 또 책임 없는 거 아니냐라고 저도 얼핏 생각했는데 네네. 민사재판은 민사재판이고 형사재판은 형사재판이고 네. 또 이게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네. 입증 책임이 전환돼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이익으로 판단하지만 네. 오히려 민사재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네. 운전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그쪽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이제 뭐 자동차의 결함이나 자기가
주의 의무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걸 입증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책임을 인정받았고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쓰러진 사람을 치었는데 네. 그러면 상당한 과실이 주어지거든요. 야간에 쓰러진 사람을 치면 70% 80% 많게 무과실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행하는 뺑소니 차량에 치인 것이라서 네, 네. 쓰러진 사람을 친 것이 아니라 일련의 행위로 봐서 과실 20%로 판단받아서 의뢰인 분은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받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거의 뭐 전부를 받았다고 봐도 되죠.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은 전부 승소했다고 봐도 되죠. 예. 아, 그러니까 이게 형사재판과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문제다. 약간 다르네요. 예, 전혀 그러니까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차 뺑소니차를 잡지 못한 이상 뒷차들이 이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 없으니 이제 무죄가 나올 수 있지만 이 민사 손해배상으로 가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증 책임이 그쪽에 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청취자분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진짜 이렇게 막 사건 사고로 가기 전 단계로 그냥 교통사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면 이거 합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제일 지금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보통 합의 부분에 대해서 사건이 큰 사건이 있잖아요. 뭐 사망 사건이나 중상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믿을 수 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최대한 빨리 선임하셔가지고 그 변호사님 감시하세요. 그게 빠르고요.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험사에게 합의를 요청하실 필요가 없고요. 충분한 치료 받으세요. 과실이 아무리 많아도 치료만큼은 약관에서 보장하게 돼 있으니까 네, 네, 네. 충분한 치료 받으면 보험사에서 합의 요청 들어옵니다. 그쪽에서 오히려 들어온다. 예, 예. 네. 그때 합의하는 게 가장 그래도 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자마자 보험사에 합의를 요청하는 것보단 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그냥 일단 그 치료를 받고 있으면 그러니까 보험사 이제 사고 접수 정도만 해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딱 발생을 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일단 첫 번째 사고가 딱 났어요. 네. 그럼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뭐 이래야 되나요? 그런 것도 보통 사고가 나면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블랙박스 영상 확보입니다. 아, 예. 블랙박스 영상이 네. 뭐 사람의 말은 변하잖아요. 한 그렇죠. 명, 두 명, 세 명, 그 10명이 한 명을 속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조작하지 않는다면 네. 그것이 모든 걸 다 말해줍니다. 본인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차라리 주위의 사진을 다 찍었어요. 주위 다른 차량 번호를 찍어서 다른 네. 주위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든가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네. 경찰에서 CCTV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는 네. 보존 기간이 있어서 시간 지나고 나면 나중에 맞아요, 다 맞아요. 삭제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CCTV를 따져야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증거 확보가 1번인데 지금 최근에 교통사고에서는 다른 증거, 뭐 진술, 목격자 이런 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블랙박스니까 본인 차에 혹시라도 블랙박스가 없으면 주변 차량 번호라도 다 찍어놔서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좀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경찰에 맞습니다. 일단 112 신고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건 중간에 뭐 CCTV 영상 같은 거 확보가 된다면 걔네들이 확실히 보존 기간이라는 게 좀 정해지고 짧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최소한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천만의 변호인 오늘 목요일 코너 록카페에서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샤샹님 얼마 전 주차된 제 차가 긁혀 있어서 블랙박스를 돌려봤는데 제 블랙박스가 오래된 거라 하나도 안 찍혀 있어서 제 돈으로 수리했어요. 블랙박스를 가끔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정경일 변호사님의 말씀 들으셨지만 블랙박스가 지금 교통사고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점검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자로 상담 사연 좀 올라왔는데 한번 볼게요. 정숙선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지나가는 차를 보지 못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치료비를 보상받긴 했지만 가해자나 가해자 보험사가 저한테 블랙박스 영상에 자기는 서행했지만 아들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뉘앙스가 자꾸 우리 잘못이 크다라는 느낌을 계속 주더라고요. 아들 잘못도 있긴 하지만 자꾸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횡단보도 사고는 100% 가해자 책임이 아닌가요? 횡단보도 옆에 주차한 차주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난 건데 옆에 갓길에 차를 세우는 것 때문에 못 보고 사고가 났다는 건데요. 이 경우에 지금 이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횡단보도 사고는 100% 가해자 책임이 되나요?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없는 횡단보도가 있죠. 그렇죠. 근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건너다가 사고 발생되면 네. 가해자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네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면 네. 보행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과실이고요. 아, 다만 주의를 살피지 않으면 10% 정도 과실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음. 그런데 이게 청취자님께서는 보행자가 아니라 네, 자전거를 타고 건넜죠. 자전거 도로교통법상 엄밀히 말하면 차량이 되는데 그런다고 뭐 아. 차량이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준보행자라고 아, 하거든요. 준보행자로. 예. 어. 그리고 준보행자 취급받는데 다만 과실에서 한 10% 20% 정도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갓길에 주차된 차량 네, 때문에 맞아요. 보이지 못해서 운전자 입장에서도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데 네. 운전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면 네. 횡단보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아, 보이지 않는 곳에 저쪽에서 대해서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예. 횡단보도라는 건. 맞죠. 예.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보행자가 우선하기 때문에 네. 다만 그 갓길 주차한 차량이 또 불법 주차한 거라면 불법 주차 차량에게 한 20% 정도 과실이 물을 수 있고요. 아, 네. 결국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청취자님이 가해자가 될 것은 전혀 아니고요. 네. 다만 10에서 20% 정도 과실은 불이익은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 그 네. 80%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하고 네. 불법 주차된 차량의 공동 불법 행위를 볼 수 있고 네. 또 그 둘의 과실 비율을 좀 더 세분히 본다면 네. 불법 주차한 차량 과실 20% 그래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20, 불법 주정차 20, 그 운전자 그 가해 차량 60. 운전자의 과실 60%에서 저희가 피해자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이게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횡단보도 건널 때는요 자전거 타고 건너시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또 자전거를 끌고 건너가셔야 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준 보행자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과실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교통사고 관련한 청취자분들의 또 다른 상담 사연들 좀 볼게요. 먼저 한선희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얼마 전 2차선 국도에서 저는 1차선에서 직진 중이었고요. 화물차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했는데 차간 거리 확보가 충분치 않은 상태여서 제 차량 오른쪽을 심하게 긁고 대형 화물차는 도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차는 사이드미러가 파손되는 등 14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온 상태입니다. 다행히 상대방 차량 번호는 기억하고 있었지만 블랙박스가 없었던지라 증거가 충분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조사 끝에 상대 운전자를 찾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몬 차량이 워낙 긴 화물차라 아무런 감지도 하지 못했다고 하더니 제가 찍은 사고 차량 사진을 보고 조금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상대 측에서는 보험 접수를 해줬고요. 양쪽 보험사 쪽에서는 3대7 정도의 과실 비율로 했다가 지금은 2대8 정도로 키우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마터면 목숨이 위태로울 뻔한 상황이었는데 저의 과실이 1%도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20% 정도나 되는 책임을 져야 한다니 억울합니다. 일종의 대물 뺑소니 사건인데 통상적으로 증거가 충분치 않으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상대방 블랙박스도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양쪽 다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그 한선희님의 사연으로 봤을 때 20대 80 정도의 과실 비율이 이게 적당한 건가요? 네, 먼저 다친 곳은 없어 보여서 정말 네. 다행이에요. 네, 이제 네. 말씀하신 내용만 들으면 네. 급차로 변경한 상황이고 네. 그 청취자님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100대 0으로 그러니까 무과실로 판단한 게 마땅합니다. 네. 아,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하니까 네. 결국은 상대방이 부인하게 되면 네. 급차로 변경인지 단순한 차로 변경인지조차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대물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도 뺑소니라는 것은 네. 사고 사실을 알고 도주한 것을 말하는데 맞죠. 네. 이제 큰 사고 같은 경우에는 몰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작은 사고 같은 경우에는 몰랐다라고 말하면 진짜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뺑소니 부분도 사실 형사처벌이 인정되는 것은 좀 힘들어 보여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해 차량이 긴 화물차면 진짜 네. 사이드 밀러 정도 치고 지나간 거는 나 몰랐다 그러면 그걸 알았다고 입증하기 참 어렵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 결국 그래도 과실 20% 정도는 수용하셔야 될 사안으로 보이고 아, 그래요. 예,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한선희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블랙박스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블랙박스가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혹여라도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사고 상황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니까요. 일단은 뭐 이번 그 합의는 그 2대8 정도로 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꼭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좀 볼게요. 김규일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아침 아내가 출근 중에 앞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정차 중에 브레이크를 놓아서 살짝 앞차의 뒷범퍼를 박은 사고입니다. 앞차의 뒷범퍼는 눈으로 봐도 아무런 상처가 없지만 보험 처리를 해드린다 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아주 미세한 사고인데도 대인 접수를 해줘야 하나요? 아, 이런 경우 있어요. 이게 앞차를 받은 게 아니라 앞차랑 붙는 경우. 붙는 경우인데 목 잡고 내리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이거 대인 접수 요구하면 이거 꼭 해줘야 되나요? 보통 아주 경미한 사고 네. 그런 경우 상대방의 대인 접수 요구에 응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그래요? 봐도 대인 사고도 아닌데 네. 대인 접수해주면 결국 청취자님 보험료 할증되고요. 네. 일단 이런 경우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누가 봐도 대인 접수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보험회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대인 처리 안 되도록 먼저 조치 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오히려 상대방 보고 경찰 신고하러 가세요. 아예 신고를 하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경찰에서 대인 사고로 판명되면 보험 처리해드리겠다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네. 한마디 더 붙여야 될 것이 그런데 대인 사고 아니면 네. 보험 사기로 고소하겠다라고 오히려 엄포를 넣으세요. 그렇게 하면 그 피해자분이 목을 잡았다가도 놓겠네요, 이렇게. 놓고 또 본인이 결국은 지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보험 사기라는 부분 때문에 네. 정말 다치신 분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다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면 더 이상 뭐 대인 접수 이야기는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아주 경미한 사고고 그 경미한 사고 뭐 관련돼서 입증할 만한 뭐 블랙박스가 당연히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뭐 실제로도 앞차 말짱하고 쿵 소리도 안 나고 이렇게 딱 붙었는데 앞차에서 목 잡고 내리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버리고 이런 경우들 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블랙박스가 있고 그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대인 접수할 상황이 아니면 이건 보험 사기로 오히려 그 사람이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정경일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김규일님 아내가 출근 중에 난 사고가 정말 경미했다면 저쪽에 대인 접수 요구할 때 지금 정경일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교통사고 관련한 상담들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거 다음에 한번 우리 정경일 변호사님 한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사고 관련된 상담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상대방이 다쳤을 때 원래 그 보험 가입이 돼 있으면은 상대방이 처벌이 안 되는 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관련해서 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그 경우에 형사처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주의할 점이 있다면서요? 네. 이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이 대표적으로 보면 차선이 있잖아요. 네. 그 흰색 점선 같은 경우는 차선 변경이 가능해요. 네, 그런데, 점선은. 네. 흰색 실선, 쭉 연결되어 있는 거. 뭐 터널 내나 교량 같은 데는 흰색 실선으로 돼 있는데 흰색 실선에서도 차선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많이들 하시죠. 예, 네. 흰색 실선 구간에서는 하지 마라 그러는데 뭐 하면 뭐 과실 좀 더 잡히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네, 네, 생각하는데 네. 흰색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은 네.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인 지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오. 결국 교통사고 나면요. 전치 2주 진단만 나와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뭐 피해자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받아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기 때문에 전과자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이라 보기보다도 이제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 많이 타시잖아요. 많이 타요. 네. 예, 왔다 갔다 많이 대중화되어 하더라고요. 있고 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소형 오토바이와 똑같아요. 걔네도 네. 그냥 막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면허도 받아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로 다니면 안 되겠네요, 당연히. 예, 그러면? 인도도 안 되죠. 오. 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똑같습니다. 승용차하고 똑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음주하시면 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요. 네. 뺑소니 하면 그것도 음주운전. 예. 전동 퀵보드도 술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 그리고 뺑소니 하면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까지도 받고요. 또 16세 이하는 사실 면허를 딸 수 없어요. 16세 이하가 타다가 무면허가 되고 사고 내면 그것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돼서 피해자 합의해도 형사처벌 받아요. 전과자 됩니다. 야, 이거 정경일 변호사님이랑 할 얘기가 아직도 좀 많을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엄다겸님이 이런 문자 보내셨어요. 유익한 5천만의 변호인 2시간 되면 좋겠어요. 1시간 너무 짧아요. 자꾸 푸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았는데요.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다음에 한번 꼭 다시 나오셔서 아유, 예.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교통사고 관련된 거 좀 많이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록카페 정경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